자, 보신 것처럼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달러화 가치도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원달러 외환 시장 불안도 계속되고 있는 건데 오늘은 이 문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창준 KBS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 중 의원, 저 먼저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부터 점검하고 갈까요? 네, 원달러 환율 지금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인데요. 그야말로 달러 초강세입니다. 그 유로 등 유로나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 인덱스 지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올해 초만 해도 96 정도였는데 어제 기준으로 106.5, 올해만 10% 넘게 올랐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정 의원 표현대로 그야말로 지금 달러 초강세,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금리가 한 1.5에서 1.75%거든요. 네. 이게 현재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서방 선진 7개국,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입니다. 네. 또 유로나 엔화 등 다른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가치가 좀 하락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달러 강세를 좀 부추기고 있고요. 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해서 달러 수요가 좀 늘어난 것도 달러 강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물가를 잡겠다면서 기준금리를 크게 올린 게 이제 주요 원인인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도 그랬고 지금 주요 국가들도 이런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 이런 일정들이 지금 이어질 예정이죠. 네, 앞서 한보경 특파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네. 미국이 다음 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어가지고 0.75%포인트 인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제로금리를 유지해 왔었죠. 유럽중앙은행 ECB도 현지 시간으로 내일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도 움직이네요. 네, 그동안은 0.25%포인트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0.5%포인트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너도 나도 금리를 올리는 상황, 그만큼 이제 각자의 통화 가치를 이제 지키겠다는 이런 의도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역환율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해요. 네.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동안의 상식과 좀 반대되는 현상이어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네. 그동안은 각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좀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를 우리가 환율 전쟁이라고 불렀는데 최근에는 각국이 금리를 올려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네네. 이를 이제 역환율 전쟁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물가 안정에 좀 효과가 있겠죠. 지금 수출 증대 효과보다는 좀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는 지금 세계 각국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물가, 인플레 이런 것들이 지금 원인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안 그래도 통화 가치가 낮거나 통용이 적게 돼서 그야말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이런 정책들 쉽게 쓰지 못하는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들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초강세를 사실상 좀 묵인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요. 수입 물가를 좀 낮출 수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좀 나쁠 게 없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신흥국은 이것에 더해서 자본 유출 우려까지도 좀 방어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사실 지난 5월이죠. 스리랑카가 이미 채무 불이행 선언을 했고 신흥국이나 개도국에서는 지금 달러 표시 채권, 이 부채 위기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이미 부채 위기가 좀 터지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자본 유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금리가 역전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인데 지금 우리는 기준금리가 2.25% 수준이란 말입니다. 근데 미국이 다음 주에 최소 0.75%포인트 올리면 우리도 이제 미국과 금리가 역전되는데 자본 유출 같은 그런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 입장은 다소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금리가 역전된 게 한 3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네. 그 3차례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 채권을 사고
우리 채권을 사고 네. 또 채권을 팔면 우리 주식을 사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자본이 순유입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네. 그동안은 우리가 계속 무역 흑자를 내왔는데 지금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우리가 103억 달러 적자, 이 무역 적자가 좀 심화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로서는 그런 외화 자본 관리도 그렇지만 특히 무역 비중이 큰 나라라서 맞습니다. 그 이제 수출입 제품 가격 영향도 크니까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미국보다 좀 높은 금리 유지하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어느 정도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은 감수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올해 그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가계부채가 1,859조 원입니다. 네. GDP보다도 오히려 많은 수준인데요. 선진국은 지금 정부 부채 부담이 좀 큽니다. 정부 부채가 좀 많은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가계부채 부담이 커서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그대로 가계에 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급격한 금리 인상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달러화 강세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근데 이 대통령이 미국 재무장관도 만나고 했는데 뭐 대책도 쉽지 않아 보이고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 스텝을 밟은 지가 한 반년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공언하고 있고 네. 연준의 금리 예상치를 보면 연말에 한 3.5에서 3.75%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달러 강세는 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관건은 물가입니다. 물가가 좀 미국 물가가 잡히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좀 약화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책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창준 해설위원이었습니다.